안녕하십니까. PM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생리통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리통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 이유가 제 아내가 이제 생리통으로서 30년상 고통을 받고 힘들어 했는데, 보통 생리가 되게 되면 4주 정도 28일 주기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미리 약국에 가서 생리통에 맞는 약을, 진통제를 사다가 준비해 놓고 그것을 먹도록 권유하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가지고 매달 괴롭게 고통을 받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PM 제품을 여러 가지 섭취를 하면서 생리통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떤 기저에 의해서 생기고 왜 PM 제품을 먹으면 이것이 좋아질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좀 과학적으로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좋아지는가를 좀 더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누고자 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생리통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면, 생리통의 원인은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궁 근육이 수축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에 대한 염증이 생겨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자궁 내막증에 의해서 생리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자궁 내에 혈종이 있어서 피에 혈종이 있어서 생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여성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리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것은 자궁 내막증입니다. 자궁 내막증은 보통 자궁 내에 생리가 이루어지는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변화가 되는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매달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궁 내막에 두터워졌던 것이 이제 생리 기간이 되면 생리가 몸 밖으로 질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서 그 통증이 경감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자궁 내막증은 뭐냐면은 그 질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생기는데, 그 통증과 그 현상들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소 같은 곳에서 자궁 내막증과 같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되는, 즉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질을 통해서 생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통증은 계속 몸 안에서 존재해 있고, 그것이 계속 잔존되어 있는 것이 매달, 그러니까 생리 기간 동안에 뭔가 계속 아프고 배는 차갑고, 그 다음에 핫팩을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진통제 먹어도 그때 잠깐뿐이고 해소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면서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의외로 생리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약 10% 정도, 10명에 1명 정도가 생리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통증이 매달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임신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임신도 잘 되지 않고, 또 가장 큰 고통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 아픈 것이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또 다른 질병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이 자궁 내막증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핫팩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핫팩을 사용하기도 하고 허브차를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것이 이례적이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생리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처방은 주로 몇 가지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진통제를 사오는 거예요. 저처럼 약국 가서 일반 뭐 두통에 먹는 것도 있고요. 한 번은 또 생리통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 성분과 어떤 강하고 약한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진통제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경구 피임약을 처방을 해서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생리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호르몬의 그 변화가 그 여성 호르몬 수준을 안정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매달 계속 이렇게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어차피 뭐 임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리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마사지들,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대안적인 것, 말 그대로 대안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영양 및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제품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4가지 정도로 일단은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리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역 체계에 대한 문제이고 또는 염증의 문제예요. 염증은 사실 활성산소와 같은 마이너스 O2 마이너스를 갖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것이 독성을 갖게 되거든요. 독성이 쌓이면 염증이 되는데, 그것이 자궁 쪽에 발병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호르몬과의 관계에서 여러 믹스가 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또 뭐냐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자궁의 자궁 내에서 생리통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 문제고 또 염증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을 좀 더 미리 도출을 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사실은 이제 지금 7개월째 정도 이 PM의 기본 3종, 액티바이저하고 파워 칵테일,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이 기본 3종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주 후가 됐는데, 먹기 시작하고서 3주가 됐는데 첫날에 생리가 시작한 날에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미리 사놓은 그 진통제를 평소에는 2개를 먹었는데 하나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전에 그렇게 한 번 먹었고, 오후에도 한 번을 또 먹었어요. 염려가 돼서. 근데 몸은 아프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리통 약을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수개월 전부터 해서 그 PM 제품의 기본 3종만 먹었을 뿐인데 생리통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생리통 약을 그 이후로는 제가 사보질 않았어요. 약국에 가서 생리통 약을 사보질 않았는데, 이것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이것을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그 미네랄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는 심장이, 지난번에 파킨슨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킨슨병에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 주는데,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생리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심장도 완화시켜주고 생리기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완화시키면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리통 환자들은 생리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은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면역 체계를 복원시켜주는 것이 비타민 D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생리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은 생리통증을 심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생리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오메가3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생리통증을 완화시켜준다. 특히 이 지방산인데 오메가3는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은 우리가 염증을 덮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성분들이 또 생리통에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고기, 또 기름기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코기 중심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자궁에서 발생하는 생리통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에 관한 내용인데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을 완화시켜줘서 혈관 내에 안 좋은 찌꺼기 같은 것을 배출시켜주는, 환원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파킨슨병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킨슨병에도 완화시켜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생리통에서도 혈관 내에 혈액의 흐름을 마그네슘을 통해서 근육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비타민 B6를 통해서 혈관 내에 지저분한 거 찌꺼기 같은 거 LDL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성지방 같은 거를 환원시켜주면서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생리통이 완화가 되고 생리통이 없어지게 되는 역할, 이런 역할들 때문에 오메가3와 더불어서 비타민 B6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칼슘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칼슘은 근육을 편안하게 유지시켜주고 생리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네랄,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칼슘은 세 개가 한 세트로 같이 섭취가 돼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골다공증도 치료할 수 있고 생리통도 같이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려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럼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한 세트, 즉 뭐였죠?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하고 칼슘, 이 세 가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은 리스토레이트죠. 이 리스토레이트에 세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칼슘이 빠져나오는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리통 치료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생리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리스토레이트의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오메가3는 이렇게 많이 먹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3종의 특히 액티바이즈의 B6,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의 마그네슘, 비타민 D, 칼슘, 이 세 가지가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기본 3종 외에 먹은 것이 없었거든요. 이 기본 3종만 먹었는데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마그네슘과 그 다음에 비타민 D와 그 다음에 칼슘 세 개가 세트로 같이 섭취가 되면서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게
도와줬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를 통해서 혈액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생리통에 있는 분들 거창하게 많은 것을 드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액티바이즈하고 그다음에 리스토레이트만 잘 드셔도 도움이 된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리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을 했고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제 아내가 좋아진 것을 확인했고 눈으로 확인했고 지금까지도 생리통약을 먹질 않아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병원에 가서 어떤 대체적인 거를 처방을 받거나 약국 가서 약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어느 정도냐면 생리통 기간이나 그 생리통 기간이 아닌 기간이나 몸에 어떤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생리가 시작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맞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리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분들 제가 강력하게 액티바이즈와 리스토레이트만 잘 드셔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